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의 커리큘럼을 확인을 해보니 1학기, 2학기를 각각 수학 1과 수학 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학기부터 기하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하를 이제 크게 1학기와 2학기로 또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학기 땐 수학 1, 2학기 땐 수학 2인데 기하는 1, 2학기를 쭉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선은 기하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수학 1과 수학 2도 실상은 그렇게 공부를 뭐 예전에 공부는 했지만 너무 수학 겉핥기식이라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민망하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학년 때는 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학교 커리큘럼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상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원, 그다음에 수학 2, 그리고 기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현 시점이 2월 6일인데 메일이 2월 5일인가? 예, 2월 5일 날에 왔어요.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윈터스쿨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리를 좀 하고는 있는데, 수학 1부터 너무 버벅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단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할 때에는 강의를 들었을 때랑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학 2까지 같이 잡고 가야 될지, 끝까지 갖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기아도 학원 측에서는 이제 2월 말까지 그래도 거의 다 끝낸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해당 설명은요,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그 학원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전히 저만의 생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해당 학원에서도 분명히 뭔가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으면은 이제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랑, 그다음에 만약 겨울방학 전에 조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좀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기는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 뭐, 예전 일을 굳이 들먹거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우선 첫 번째로 수학 1은요, 끝까지 갖고 가는 것으로 하고, 수학 2는 우선은 미분의 활용까지 진행이 된 상태다라고 한다면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멈춰 놓고 수학 1으로 집중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게 좋다.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에 학교의 특성을 반영을 하게 되면 기하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1, 2학기로 나누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내적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 그 이후부터 이제 공간 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이제 우선은 내적까지만 딱 정리를 시킨다라는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또한 지금 현 교육 과정 선상에서 기하는 절대평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하 자체를 난도 있게 무리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구교육 과정에서 세교육 과정으로 바뀔 때 기하를 이제 절대평가로 넣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절대평가입니다. 기하 자체가. 그때 저는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자이스토리까지 좀 풀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 자체의 난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고, 절대평가로 성취평가를 하고 있는 그 과목 기하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절대평가에,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너무 이렇게 난도 있게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학 1은 비중 있게, 상대평가니까 비중 있게 싣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간의 좀 횡설수설을 했지만 우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계획 수정을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수학 1인데 수학 1은 최소한 그 문제집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문제집에서 우선 개념서는 지금 정석을 쓰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유형서로는 지금 센수학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문제집 하나를 더 쓰고 있네요. 자이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선은 2월 말까지 꼭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수학 1에서 기본 정석, 그 다음에 센수학, 이 두 개만 하세요. 이 두 개만 하시고요. 그러면 자이스토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이스토리는 학기 중에 심화로 끌고 가면 됩니다. 예. 물론 자이스토리 이외에 심화서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최소한의 문제집 자체가 결국에는 겨울방학 이후에는 자이스토리, 그러니까 기출형 문제집,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집을 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겨울방학 때까지 풀었던 문제집을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수학 1은 총 4권을 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역량이 좀 더 되면은 좀 더 심화된 문제집을 또 찾아서 풀어보는 건 나쁘지는 않는데, 이 4개의 문제집 자체의 조합이 그렇게 크게 뭐, 크게 그러니까 크게가 아니라 적은 양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권의 문제집을 순전히 정확하게 다 풀고 거기에다 또 반복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금방 오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 기출형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것이고, 그리고 약점 체크 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문제집의 양을 더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한다. 즉, 할 수 있는 것에서 웬만하면 반복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챙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까지는 제가 기본 정석이랑 센수학을 먼저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그 정도까지 유형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기만 해도 학기 시작을 하면서 수업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난도 있는 문제집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만일에 문제집을 한 거나 그때 아까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 그 자이스토리까지 해서 총 3권을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의 역량 선상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양적으로 너무 늘려가지고 그것에서 위안을 삼을 이유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기본 정석 또는 개념 원리, 그리고 센수학 정도 또는 RPM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들이 특히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 위주로만 또 풀어봐도 괜찮고 학교 교과서 정도를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중 문제집을 기준으로 해서는 개념사, 유형서 각각 한 권씩만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두 온전히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학기 과정까지, 그러니까 1학기 과정까지만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기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내적 파트까지만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기 중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도 선에서만 하면서 복습만 하면 됩니다. 그 문제집을. 그러면 역시나 비중 있게 갖고 갈 것은 뭡니까? 수학 1입니다. 얘는 상대평가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하 자체는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수학 1은 비중을 늘려서 학습량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만일에 학습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선에서 학습 계획을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이가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선상에서 분명히 뭔가 더 필요한
부분이 또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뭐 요청을 한다거나 아이가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첨삭 시간이 있으면 첨삭 때 해결을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히 고등학생들은요, 장기적인 플랜보다도 당장의 시험을 먼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의 능력 선상에서 당장 시험을 잘 보려면 당장 해야 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선에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시면은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